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1번 생물이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2학기 첫 번째 생물 파트에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죠. 생물이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을 찾아볼까요? 1번 세포마다 정해진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마다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다세포 생물은 세포수가 아주 많죠. 그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는 이유는 아니겠죠. 2번 세포가 커지면 염색체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면 염색체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야 한다.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세포는 생식세포 분열, 즉 수가 감해지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으로 옳지 않습니다. 4번 세포가 커지면 세포막을 통해 물질을 충분히 배출하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면 물질을 충분히 배출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한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세포가 커질수록 외부와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5번이 맞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포가 커질수록, 즉 부피분의 단면적이, 여기 분자에는 단면적, 분모에는 부피, 즉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두어서 보면은 여기 한쪽 길이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이었을 때는 부피가 1분의 단면적은 그것이 6개 있는 거니까 6, 즉 6이었다가 이제 이 정육면체가 조금 더 커져서 2가 됐다고 하면은, 한쪽이 이제 2가 됐다고 하면은 이때의 부피에 대한 단면적의 비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분의 2 곱하기 2가, 즉 2, 4, 단면적은 4가 6개 있는 거죠. 4, 6에 24, 즉 그래서 3이 되고, 그리고 또 3배가 만약에 이제 또 얘가 조금 더 커져서 한쪽 길이가 이제 세포가 계속 커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얘가 3, 이제 길이가 한쪽이 3이 되면은, 그래서 계산을 하면 3이 3개 있으니까 3, 3은 9, 9, 3, 27이 되고, 그리고 한 면적, 즉 3, 3은 9가 6개 있으니까 9, 6에 54가 돼서, 즉 얘는 2가 되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6이었다가 3이었다가 2, 점차 즉 부피에 대한 단면적의 비가 작아진다는 거, 꼭 이거 기억하세요. 부피분의 단면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즉 부피에 대한 단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열 중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만들어진 막대 모양을 염색체라고 한다. 그렇죠. 분열 중에 볼 수 있는 것이 염색체고, 분열하기 전에는 염색사로 그냥 흐트러져 있다가 분열 때 이렇게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막대 모양으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 속 유전 정보를 DNA라고 한다. 여기서 좀 글을 잘 봐야 되는데 유전물질이 DNA입니다. 유전물질이 DNA고 그 유전 정보 하나하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래서 2번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네요.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USB를 염색체로 비유하면 USB에 저장된 각 파일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USB를 염색체, 즉 모양이 딱 있으니까 염색체로 비유하면 그 안에 저장된 파일을 우리는 유전자, 유전 정보들,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의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우리가 유전자가 즉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있으면 그 모습과 똑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 상동 염색체 만약에 이 부분에 머리 색깔을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같은 상동 염색체 같은 부분에 똑같이 즉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키가 크다, 작다, 그리고 귓볼이 붙었다, 붙지 않았다, 그리고 이마 모양이 일자다, V자다 등등의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즉 유전자는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동일한 위치에서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이다. 그렇죠. 지금 4번 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5번도 맞네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세포 분열 과정 중 핵 분열 단계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 중 핵 분열 과정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핵 분열은 전기부터지만 그냥 세포 분열은 가장 긴 단계에 단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핵 분열은 전기부터 말기인데 그 나누는 기준, 이 기준은 염색체, 즉 염색체 때문이겠죠. 그럼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1번 염색사의 길이, 염색사부터가 틀린 말이죠. 염색체가 나와야 되고요. 염색사의 길이는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염색체의 크기와 양, 염색체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염색체의 종류와 수, 염색체의 종류와 수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가면은 종류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그렇죠. 염색체의 모양이 딱 나오는 시기가 전기고요.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 중기 때는 일렬로 이렇게 쓰는 단계가 즉 중기고요. 후기 때는 행동이 쭉 이제 끌려가기 위해서 즉 염색 분체가 끌려가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말기는 이제 다 나눠져 가지고
말기 때는 이제 끌려가서 각각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의 각각의 세포로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됐죠. 크기는 작아지면서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이 핵분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DNA와 단백질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염색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파이팅!